테슬라 소식입니다. 독일 공장, 극좌단체 방화로 생산 중단. 이틀 새 시총 100조 증발. 테슬라 독일 공장이 극단주의 단체의 공격을 받아 전기가 끊기면서 생산이 중단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전날 매출 40%를 의지하는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로 7% 넘게 하락한 테슬라 주가는 5일도 3.93% 떨어졌다. 이틀 새 76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독일 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공장은 다음 주 초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생산 중단은 일부 극단주의 단체의 공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좌익 극단주의 단체인 불칸그룹회는 이날 오전 경찰과 언론사 등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테슬라 공장에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독일 기가팩토리의 확장을 추진해 왔는데 베를린의 식수원인 슈펠의 강해 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며 환경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볼칸그룹회는 기가팩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X에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라고 적었다. 애플 소식입니다. EU, 애플의 2.7조 원 과징금. 반독점법 위반. 애플이 유럽연합로부터 18억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 아이패드 운용체계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한 것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이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 스토어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iOS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판단했다. 이는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약 10년 동안 지속된 애플 행위는 iOS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애플의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경험 저하 형태로 비금전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과징금 규모는 침해의 지속기간과 중대성, 애플의 총매출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코파일럿의 파일 읽기 기능 추가. 문서 요약하고 분석한다. 현재 일부 사용자는 문서 기반 답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용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X 사용자가 최근 이런 기능을 발견했고 엣지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저장한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원드라이브용 코파일럿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PC에 이미 있는 개인 파일을 가져와 단 몇 초 만에 쿼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문서를 쿼리한다는 것은 문서와 관련해 코파일럿의 이 문서가 무슨 뜻이야? 문서를 30단어로 요약해 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적인 사용례는 계약서와 같이 길고 복잡한 문서를 일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코파일럿에는 쿼리 상자 아래에 이미지 업로드를 위한 카메라, 스크린샷을 위한 가위, 파일 업로드를 위한 클립 아이콘이 추가됐다. 클립 아이콘을 클릭하고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문서를 업로드하면 코파일럿이 몇 초 안에 문서를 분석한다. 이는 게이밍 노트북에서 로컬 파일로 로컬 LLM AI 챗봇을 학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한 번은 필자가 업로드한 내용을 기밀 정보로 간주해
조회하지 않는 등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가 엣지용 코파일럿에서 문서 쿼리를 테스트했을 때는 문제없이 작동했지만 코파일럿 웹사이트에서는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 또한 필자의 PC에 있는 대부분 문서는 오래된 보도자료와 긴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 코파일럿은 이들 문서를 짧게 잘 요약했지만 후속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히 문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이전 세션을 잊어버리곤 했다. 웹에서 답을 검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코파일럿의 문서 요약 기능은 지금 당장은 미숙해 보이긴 하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 폐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경쟁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해왔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세계 규제 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이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즈는 고객이 경쟁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갈 때 부과했던 관행적인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로버트 케네디 오즈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오즈는 회사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서비스로 옮기려는 고객에게 더 이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전 세계 고객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이동할 경우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무료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가 강화된 것을 꼽았다. 아마존을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네트워크 및 기타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서비스 전환 수수료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요국 규제 당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수수료 폐지 수순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영국 독점 금지 당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수수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1월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여기에 오즈까지 가세하자 MS 역시 수수료를 폐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